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탕! 형님은 혹시 네. 공포 영화를 좋아하세요? 공포영화? 네. 여름도 아니고 한겨울에 공포영화? 네. 왜 갑자기 공포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포 영화를 보면은 네.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는 거랑 면역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입을 뒤집어 쓰고 보고. 어허.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 긴장감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어허.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어허.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예.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배운 내용인가 봐요. 네네네. 제가 너무 그랬나요? 아, 근데 공포 영화 하니까 떠오른 얘기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병영 캠프를 갔어요. 충청북도 괴산으로. 오. 근데 그 첫날 네. 점호를 막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긴장감 넘치게 진행해야 돼요. 예. 오늘 퀴즈도 긴장감 넘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기들도 주목하셔야 될 게 상품이 하나, 둘, 셋, 출발! 내가 다 무섭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활 가운데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수요와 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퀴즈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 이과인데? 저희가 이제 원래 패턴이 처음에 구미가 당기는 단어 한 개, 그렇지. 두 개 하고 세 개까지 하고 몸 풀고. 백열 진이와 훈이 해서 상품 타고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제 문제로 딱 그렇지, 가서 연결. 엔딩. 오늘은 구미가 당기는 게 많지 않네요. 아예 없는데? 네. 특수 문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자. 유일하게 문과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예. 많은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설정 시 보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 문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수 문자란 문자 집합의 기호 가운데 알파벳에서도 한자에서도 한글에서도 숫자에도 없는 문자를 의미하는데요. 그중 느낌표는 기쁨, 슬픔, 놀람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거나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의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또는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이기도 합니다. 느낌표가 쓰이는 감탄사에 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느낌표가 쓰이는 감탄사.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기막힐 때 내는 말로 표준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감탄사입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알 것 같습니다. 대박. 재채기를 했을 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뭐야, 문제도 모르고 정답도 모르고. 문제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기막힐 때 내는 말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감탄사입니다. 그렇다면 감탄사 어일사는 어떤 때에 쓰이는 말이라고 등재되어 있을까요? 일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저 유추가 가능합니다. 얼싸 안고 어일싸 끌어안을 때 얼싸 그렇지. 힘줄 때 얼싸 으짜! 뭐 이런 느낌. 감탄사를 우리가 내는 순간들만 생각해보면 되겠네. 네. 힘들 때도 내고 기쁠 때도 내는데 기쁠 때는 아니라고 했고, 황당할 때, 당황할 때, 놀랄 때 어이없을 때, 말문이 막힐 때. 어이가 없을 때, 어이가 없다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면 야, 뭐야, 어처구니 없네? 어이없네? 헐. 얼싸 헐싸? 누가 나한테 덤빌 때? 하루 강아지가 범한테 덤빌 때? 정답입니다. 와 뭔데요? 정답이? 정확하게 깔보거나 비웃을 때 내는 소리. 하루 강아지에서 맞췄네, 그러면. 와. 예시로는 어일싸 네가 그걸 하면 용하지. 와, 이런 또 우리말의 세계. 근데 보통 아이고 같은 경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단어로 등재가 돼서 하는 느낌인데 어일싸는 저희가 그냥 대사를 말하는 느낌이네요. 어일싸? 이거 그러네. 말하니까. 그냥 이게 뜻이 포함되어 있네, 그냥. 네.
해킹에 재밌는 게 많아. 막 천재 네. 해커 얘기라든지. 맞아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은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테러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폭탄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괜히 적었네. 소주, 맥주 등 알코올 음료에 각종 탄산 음료를 조제해 만든 것을 이른바 폭탄주라고 합니다. 폭탄주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취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요. 조선시대에도 폭탄주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소주 한 사발을 섞어 앙금이 가라앉으면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폭탄주를 부르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진뱅이술. 정답 안진뱅이술. 개심주. 마음을 연다. 아닙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인가요? 아, 한자인가 보다. 고진감래주. 조선시대 때요. 한자로. 그러면은 안진뱅이술이 이거 마시다 보면 못 일어난다. 일어나 비틀거린다. 그런 느낌처럼 그걸 한자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자는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한자인데요. 아니면 그냥 많이 취한다 또 불이 불성주? 모래주. 내일 못 일어나고 모레 일어나. 모래주. 이거는 이런 게 더 재밌는데요? 모래주. 야, 이 술 마셔도 괜찮아. 내일 껐뜨네. 모레 일어나거든. 하여튼 이 한자의 뜻의 핵심은 술 마시고 완전히 막 간다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막 가는 게 뭐야?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돌리시는데? 체주주.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마구 뒤섞여 있어 막 어지러져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아, 미치겠네. 와. 혼란주. 혼돈주? 혼돈주 정답이에요. 네? 와. 혼돈주라고 내가 했어? 네. 아, 진짜 혼돈의 도가니네 진짜. 근데 너무 점잖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제로 갈까? 마이데이터 관리? 네, 마이 데이터 관리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관련된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실천 수칙 8가지를 권장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사용이나 백업하기 외에도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혼합해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를 강조하는데요. 의외로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안기업 스플래시 데이터는 해마다 그 해의 최악의 비밀번호를 발표하는데요. 매년 1위는 123456이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 최악의 패스워드 1위 역시 123456이었는데요. 2위는 123456789, 3위는 픽처원, 5위는 123456778이었다라고 합니다. 4위는 무엇이었을까요? 4위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렇지. 그대로 패스워드 그대로. 맞아. 나도 봤어. PASSWORD.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정답. 예스. 봤어. 어디 기사에서 봤지? 네. 맞아. 그대로. 형님은 비밀번호 팁 있으세요? 나 이거 이거 통일이세요? 헷갈려. 근데 막 적어놔야 돼. 그게 안 헷갈리고 모든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뭔데?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구글 그러면은 그 어. 사이트에 앞 글자 첫 번째 알파벳을 Y. 앞뒤로 대문자로 해놓고 가운데는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를 해놓으면은 사이트마다 다른데 난 항상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원래 비밀번호면은 예를 들면 구글이다 하면은 제 이름은 G 문상훈짱 123 G 이렇게 해요. 페이스북이다 F 문상훈짱 123 F 유튜브 Y 문상훈짱 123 Y. 너 오늘 조심해라. 네. 하여튼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찮다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정보를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 문제 진이와 훈이 갈까요? 진야 훈이 가도록. 예스! 대결 진이와 훈이.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와 여가 활동, 전자상거래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의 취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안과 해킹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커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해킹 그룹은 1. 어나니머스, 2. 라자누스, 3.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셋. 정답 1번 어나니머스. 맞췄지? 네. 오케이. 들어봤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오. 오랜만에 라디오 퀴즈 라디오 같은 퀴즈.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은 1. 디도스, 2. 트로이 목마, 3. 랜섬웨어. 하나, 둘, 셋. 몰라. 정답 3번 랜섬웨어입니다. 너 똑똑하구나 진짜.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해서 그런데 저거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이러스. 그치 다 들어는 봤어.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막 이런 것도. 악성 코드에 감염돼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커들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PC는 1. 공격 PC, 2. 좀비 PC, 3. 바이러스 PC. 하나, 둘, 셋. 몰라. 정답 2번 좀비 PC입니다. 이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이과 못해. 스팸이나 바이러스 같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둔 시스템은 1. 허니트랩, 2. 허니팟, 3. 허니비. 하나, 둘, 둘, 셋. 셋. 트랩이지 덫이지 덫. 아유. 정답 2번 허니팟입니다. 둘 다 틀렸어. 딱히 욕심은 안 나지만 괜히 궁금한 그런 맞아요. 선물들. 또 우리 상훈이는 이런 걸 이용해서 SNS에 많이 올려서 또 재밌는 사진들 많이 만들어내요. 오늘 얼마만큼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선물일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여름나기 제2탄. 이것만 있으면 나도 제2의 박태환. 12월 1월인데 1월이라고요 지금. 이거 업데이트를. 와우,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1월 달에 무슨 또 애한테 맞는 걸 줘야지 이거를. 써봐. 하나 있으면 무조건 좋죠. 덮어야겠다. 괜찮아? 네. 눈 괜찮아? 네, 눈 괜찮아요.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찬수도 쓰고 아주 어렵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풀건 쉽게 풀건 머릿속에 남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잠시 뒤에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기대해 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이어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어렵지만 쉬운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박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 주일 동안 미술 치료 열심히 받아봤습니다. 아니 그 관련된 걸 좀 검색을 네. 해봤더니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네. 기대하면서 왔는데 네. 자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오늘은 우리 두 분께 부업거리 하나 찾아드립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원했던 왔습니다. 바입니다. 세컨 잡. 부업. 예. 부업 진짜 필요한 건데.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일 안 하실 때 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세요? 뭐 하면서 쉬세요? 네. 일을 안 할 때 네. 저는 주로 누워 있는데 누워 계세요? 예. 누워 있을 때 그냥 누워 있지 않고 또 뭐 하시잖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그렇죠. 예. 또 저도 그냥 누워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했다가 이렇게 누워서 했다가 이렇게 누워서 했다가. 바로 그 행위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예.
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예. 올해 우리나라에 많은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그 많은 개편된 여러 제도들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 3법이라는 겁니다. 네. 자, 마이데이터 그러면 데이터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제 걸. 내 데이터라는 거죠. 예. 그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왔던 시각은 내 데이터는 내 개인정보인데 이게 유출되면 어떡해. 이 개인정보가 남용되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이 제일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는 어떻게만 바라봐왔던 게 사실이냐면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이게 남에게 유포 안 하고 어떻게든 숨기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남들에게 유포될 수 없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만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요 내 데이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기업에게 보내주고 있었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두 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요 근래 내가 무언 물건을 사고 싶어서 네. 몇 번 검색을 했는데 맞아. 갑자기 그게 계속 맞아, 화면에 맞아, 뜨죠. 맞아. 그게 광고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죠. 다른 사이트에서도 막.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내 흔적들을 활용해서 광고로 이용해서 그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고객이 골프용품에 관심이 있대, 어떤 고객이 식료품에 관심이 있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그 광고를 하고 싶은 회사들에게 주고 그리고 과금을 받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일본의 뭐 요상한 성인용품의 세계 뭐 네. 이런 게 있길래 클릭하고 거기에 따라붙는 광고까지 클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 그 다음날 뭐 며칠 이후에도 계속 온갖 성인용품이 제 페이스북, 제 인스타그램에서 다 추천으로 뜨니까 아유, 굉장히 민망했겠다. 단 한 번에 클릭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싶었고 이런 광고의 세계에 너무 놀랬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정작 저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저런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저 기업들은 우리들한테 돈 한 푼 안 받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데이터들, 내 흔적들을 바탕으로 저 엄청난 돈을 번 거 아니야? 예. 그럼 나에게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진짜 대가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걸 못했었는데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데이터라는 법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네,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요 다 지금은 여기 휴대폰에서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 내역, 교통 뭐 예를 들어서 카드 네. 지급 내역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데이터는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쌓았던 나의 데이터, 또 다른 말로 하면 흔적들, 그거를 내가 어느 회사에다 줄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게끔 허용할지 그런 것들을 다 범주를 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과실을, 혜택을 내가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마이데이터법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이렇게 내 데이터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보고 싶은 분야 뭐가 있습니까? 저 음악 추천, 영화 추천. 실제 이미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추천 음악이라는 메뉴가 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음악적 성향을 분석해서 이 신곡은 아마 또 이분이 좋아하시겠네. 싹 올려주는 거죠. 그럼 매칭 안 될까요? 이성과? 이 음악을 좋아하는 스타일과 이 음악을 좋아하는 스타일끼리. 앞으로 그 비즈니스도 가능할 거예요. 같은 지역이면 더 좋고.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드사에서 제 카드 내역 다 알잖아요. 네. 어디서 얼마만큼 쓰는지,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 그래서 그런 혜택 자동으로 막 추천되게. 우와, 그것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쿠폰이라든가 할인권을 보내주는 내용과 방식을 다 달리해요. 그래요? 예.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공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연 관련한 쿠폰이 주로 저에게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또 약간 스포티한 걸 좋아해요. 운동하고 이런 거. 또 그 친구는 또 그런 티켓이 많이 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을 몇 가지 군집으로 나눈 거예요. 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문화예술 그쵸.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바깥에서 음식, 먹거리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그걸 아주 정교하게 개인에 딱 맞춰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개인에 맞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사는 동네나 주로 노는 동네가 어느 쪽이네. 그쪽 관련한 쿠폰을 주로 많이 보내준다든가 아하. 이런 거죠. 예. 신기하다. 네. 그동안은 내가 알려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네. 자기들이 알아서 네.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좀 어떤 혜택을 주고 그게 더 다양화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금전적인 혜택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완전 환영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 하루에 네이버에서 아니면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했더니 저 합치면 한 3, 4시간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3, 4시간씩 시간을 쓰시는 그 시간 동안 거기에 데이터가 흘러 들어간 걸 바탕으로 바로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됐는데 그걸 왜 그 기업에게만 주세요? 저희 스타트업이 만든 이 포털 사이트는 여기에서 새로운 그 이익이 생기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썼던 고객들에게 그걸 다시 배당을 주겠다.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선 3시간이 아니라 어느 주말에는 10시간씩 보고 있을 그렇죠. 때 난 나에게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데 저 사이트에다가 또는 저 앱에다가 내가 10시간을 뭘 쓰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든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면 걔네가 그걸로 광고를 붙이던 뭘 해서 돈을 벌면 나에게 돌려준다. 네. 이거는 옮겨 탈 만한 일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죠? 네.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의 큰 뭐랄까요?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내용이 마이데이터 3법입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는 직업방송이잖아요. 네. 이 큰 생태계의 변화. 그럼 이것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이게 우리 개개인의 직업과 뭔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그럴 수 물어봐야겠죠. 왜 그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부업 생각만 하시고 자꾸. 그러게 우리 돈 벌 생각만 너무 하나 보자. 저만 하더라도요, 아마 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100개가 뭐예요? 200개도 넘을 겁니다. 네. 일단 신용카드 회사, 정보통신 회사, 은행. 유통상, 은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회사, 내비게이션 회사, 뭐 정말 예. 뭐 셀 수가 없어요. 마이데이터 법이 이제 생겼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 될 텐데요. 저한테 다 뭔가 동의를 구할 거예요. 아, 우리 내비게이션 회사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정보 쓸게요. 그래, 뭐 혹시 나에게도 이득될지 모르고 더 큰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저기 SNS 계정에서도 또 요청해서 동의했고, 포털 동의했고, 신용카드 동의했고, 은행, 병원 다 동의해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언제 어떻게 내게 남용되는지 제대로 나에게 돈을 입금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거를 대신 관리 감독해주는 전문 대행 회사가 생기는 거죠. 또는 대행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법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 새로 태동할 직업이 바로 개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 매니저? 데이터 대리인, 법률 데이터 대리인. 대리인.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직은 직업명이 명확하게 생기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두 분께 이 직업명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바로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직업은 이제 몇몇 그 고객들에게 위임장을 받겠죠. 그렇죠. 뭐 100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뭐 10,000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어디 신용카드 주로 쓰시고 어디 은행 주로 쓰시고 뭐 쓰는지 여기 체크 다 해주시면요. 거기에서 약간 계정에 대해서 혹시 고객님 정보를 고객님이 허용한 수준보다 더 쓰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허용했던 분야 말고 또 쓰면 우리가 다 적발해서 보상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직업 또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직업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뭐 세상이 조금 변했다 싶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직업이 또 이만큼 생겨나고. 맞아요. 네. 아무튼 이거에 관련된 직업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 딱 하고 등장한 건 아니죠. 네, 등장한 건 아닌데 이거와 아주 유사한 행태들이 목격됐던 직업군이 있었어요. 뭐죠? 바로 음원 관리해주는
음원 저작권 협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만 하더라도 음악을 소비하는 거는 무조건 카세트 테이프, CD 이런 세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런 걸 안 사고 그러니까요. 다 MP3였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이지만 네. 음악을 듣는 게 네. 옛날에는 이렇게 5G니 4G니 이게 안 됐으니까 전부 MP3를 다운받았잖아요. 예. 그 많은 그 자신의 알토란 같은 노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서 작곡하고 네. 밤새서 노래 부른 그 가수들 돈 그렇죠. 못 받았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또 이게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 분위기 좋게 하려면 뭐 틀어줘요? 노래 틀죠. 노래 틀어주죠. 어떤 카페는 그 카페에 선곡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카페도 그러면 그 분명 음원 때문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작곡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뭘 줘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요 사이에 아까 대리인이라고 하셨나요? 네.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셨고 매니저. 매니저라고 네. 하셨죠. 그걸 해주면 돈이 벌리겠다 생각해서 만든 회사 내지 협회, 그게 음원 저작권 협회죠. 아, 그렇구나. 나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활용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 네.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돈으로 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직업이 생길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매니저 또는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을 버는 것들,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겁이 날 정도로 내 데이터가 이렇게 남에게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 원치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로 따지면 뭐 이커머스 회사, 홈쇼핑몰 같은 회사인데요. 그 홈쇼핑몰 회사가 미국의 한 여고생에게 막 이제 태아를 임신했던 임산부에게 필요한 용품 카탈로그를 배달한 거예요. 우편으로. 그랬더니만 그 집 그 딸의 아버님이 아이고.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거 뭐냐, 우리 애는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바보같이 말이야 뭐 이런 거나 배송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실제 소름. 주문했던 거예요? 임신을 했던 거예요. 주문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그냥 그러니 이거는 이런 그 데이터 회사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으로 하고 인공지능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이하죠. 정서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검색됐다고 그쪽 고객이야 싹싹 보내는 거죠. 카탈로그를 보내든 팝업을 띄우든. 지금 데이터 산업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게 아마 전 세계적 이슈가 됐죠. 우린 늦어요. 우리. 검색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직업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장명가가 되셨을지도 몰라요. 이 앞으로 대두될 이 직업 꼭 관심을 가져주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말 뭐 불과 1, 2년 후에 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돈 많이 번 분을 우리가 또 모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또한 같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까지 예측해 주신 우리 박종호 교수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기들에게도 오늘 똑똑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똑똑하게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붙들어 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